키포인트 27번 생명보험 관련 법규와 정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법규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법규는 계속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왜? 소비자 보호,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바로 상법 제4편 보험편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소멸,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생명보험의 표준 약관도 이 상법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법보다 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업 허가 및 감독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기관 구조조정하게 되면 소비자가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률 두 가지가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변액보험, 얘가 시험문제 자주 나와요. 변액보험은 보험업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다 적용을 받고 있다.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과 관련된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정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괄호 넣기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험업법에서 정의하는 생명보험 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 두 가지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생명보험 계약과 연금보험 계약, 퇴직보험 계약 포함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법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된 게 아니죠. 방금 우리 봤죠. 뭡니까? 상법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이죠. 공동행위와 관련된 것은 독점규제, 독점규제. 그죠? 세 번째,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의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거고, 얘가 구조조정의 근거죠. 네 번째, 보험업법 시행령은 생명보험 상품을 생명보험계약, 실손보험계약이 아니죠. 연금보험계약 괄호 열고 퇴직연금계약 포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8번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뭐 부합계약성이라고 봐집니다. 유상 쌍무계약성 같이 봐주시고요. 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쌍무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상 거래다, 유상 쌍무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상 편무, 이거 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보험계약의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험증권 제공 내지는 일회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의무화되고 있는 것은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선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기만 하면 성립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부합계약은 뭐냐면 약관을 개인별로 다 계약자의 리스크별로 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약관을 미리 다 작성을 해놓죠. 그러면 계약자는 이 이미 되어 있는 이 약관을 전체를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에 밖에는 선택을 못한다. 이게 바로 부합 계약성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 못합니다. 계약별 약관 작성도 못합니다. 그래서 약관 누가 작성했죠? 보험회사가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사람이 작성을 자기 이익대로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부합 계약성이라고 하는 법정 특성에 기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행계약성, 도박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같은 성격이죠. 우연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사행계약성.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얘를 어겼다. 그럼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계약성, 그 다음에 상행위성. 보험거래는 상행입니다. 왜? 보험회사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보험계약자도 상법이 적용이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한 번씩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요식계약이다.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생명보험계약은 부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서 작성,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선의계약성과는 관련이 없죠. 선의계약성은 고지의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부합계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건 쌍무계약성이죠. 납입, 지급 의무. 네 번째, 유형의 상품이므로.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생명보험 계약은 무형의 상품이죠.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 설계서 보험증권 등을 제시를 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별로 위험에 따라서 세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관을 미리 작성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29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및 특약 분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는 원칙이 있죠.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상품이 개발이 되고요. 상품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기초서류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상품설명서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서류를 작성하고요. 만약에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품개발 원칙입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집니다. 주계약을 우리가 기본보장계약이라고 합니다. 가입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계약만 가지고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특약은 주계약만 가지고 성립 못한다. 특약도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가진다. 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최근에는 이 분류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선택 여부. 계약자가,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무부가 내지는 고정부가 특약이냐 선택 특약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기능에 따라서는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을 추가 확대를 하겠냐. 요런 이제 특약들을 우리가 질병 관련 특약, 재해 관련 특약, 암 특약 뭐 이런 것이고요. 제도성 특약은 돈을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량차 할인 특약, 연금 전환 특약, 선지급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이렇게 우리가 나눠진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확장성에 따라서는 어떤 주계약에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 특약, 그 다음에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종속 특약 이렇게 구별을 한다. 구분의 기준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생명, 재산가치 아니죠. 재산가치. 재산가치는 손해보험의 목적이죠. 두 번째, 기초서류 작성 시에 보험약관 필수죠. 사업방법서도 필수잖아요. 그죠? 예, 기초서류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주계약에는 특약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번째, 실손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다. 편의를 위했으니까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지요.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실손특약은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죠. 근데 실손의료보험은 원래 지금 단독형으로 맞게는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약 자체에 이제 의미가 없는데 과거에 특약으로 판매를 할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함정 보겠습니다. 우량채 할인 특약, 수술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다. 자, 수술 특약은 맞죠? 수술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맞는데 우량채 할인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30번 종신보험 차례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종신 동안 보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 되겠습니다. 왜 가입하냐? 목적이 뭡니까?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고요. 소득 수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조합 가능합니다. 종합보장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왜? 특약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해지,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가장 비교되는 대표적인 상품이 정기보험이죠.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사망보장 상품이죠. 근데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고요. 정기보험은 정기, 기간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 훨씬 더 보장기간이 길지요. 그래서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고 종신보험은 다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는 보장성 보험이죠. 초과하는 경우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정기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종신보험이 모든 보험 상품이 종신보험은 아니죠. 세 번째, 종신보험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이다. 얘는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얘기죠. 종신보험은 그냥 사망보험입니다. 네 번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아니죠. 예, 보험기간, 보장기간이 다른 거죠. 예, 다섯 번째죠.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자 사망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키포인트 31번 장애인 보험입니다. 우선 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이니까 당연히 장애인이어야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이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회사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심사 절차가 생략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보험 가입 여부 인수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약을 거절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거절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 암을 만약에 앓은 경력이 있다. 이랬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 운영합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장애인 개인 보장성 보험, 단체 보험도 있고요. 장애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일반 종신연금보다 좀 더 우대를 해서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을 해서 저렴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심사 기준은 우리 앞서서도 봤듯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 여부와 인수 조건을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여세예요.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계약의 보험금은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하고요. 또 하나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일 경우에 납입보험료 연간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15%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 요거 두 가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 제도성 특약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만약에 장애인이 했다면 그래도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제도성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 대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장애인 전용 단체 보험 있었죠. 단체 보험은 3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 두 번째, 장애인을 보험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려 그러면 장애인이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보험 수익자,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일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 별도의 심사 거치면 안 되죠.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네 번째,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거죠. 증여세를. 마지막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위험률을 우대 적용을 하므로 보장 범위가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뭔가 우대 적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위험률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사업 비율, 얘를 우대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2번째,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파는 상품이 연금보험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파는 거죠. 세제적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전 기간을 1보험기간, 연금 개시 후 기간을 2보험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보장기간, 즉 1보험기간에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요거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세제적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수령은 공통점이지만 세제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못 받고요. 얘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보험료. 그 다음에 수령 시,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 얼마? 연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게 바로 세제 혜택의 차이였습니다. 연금 지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대적격 연금저축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앞서 봤던 연금저축입니다. 최소 납입기간 5년,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하고요. 자, 가입 나이 제한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이고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아닙니다. 소득세법입니다. 보험료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다. 이건 뭐 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될 정도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모든 상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종신연금형 내지는 종신현금형이 포함된 혼합연금형인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두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네 번째,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의 사망 시에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함정을 보신 것처럼 주로 연금저축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3번 퇴직연금 순서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목적은 뭡니까?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우리가 3층 보장 이야기를 할 때 기업 보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특징은 뭡니까?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합니다. 운용 지시는 누가 합니까? 기업 또는 근로자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된 금액을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연금 또는 일시금 둘 중에 하나 다 받을 수 있고요. 2010년부터 전 사업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퇴직급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회사, 사용자죠. 회사가 얼마를 납입을 할 것이냐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확정기여형은요, 매번 부담해야 될 사용자 부담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동이 될까요? 이게 운영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죠. 퇴직급여가 변동이 되는 것이 DC형, 확정기여형입니다. DBDC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DBDC 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얘기합니다. 퇴직급여금은 일시금 수령자나 기가입자가 이미 다른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나 추가로 더 할래. 이게 바로 IRP입니다. 그죠? 그래서 2017년부터는 군인, 자영업자 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확대가 되었죠. 기업형 IRP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몇 명?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10인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넣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내용. 자, 사업자는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닙니다. 자산관리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사업자가 매년 가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매년 1회입니다. 퇴직연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하고요. 퇴직연금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이 중에서 600만 원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금저축 내지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에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하는 거죠. 두 번째, 확정기여형은 DC형이죠. DC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된다.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DB형이죠. DB형. DC형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 금액, 매달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퇴직연금 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 아니라 전 사업장이죠. 전 사업장.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과 군인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죠. 확대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영업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DB형이죠.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출제가 됐네요. 자, DB형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서 매달 내는 금액이 달랐는데 이 금액이 운용성과에 따라서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퇴직금액에 못 미쳤다. 그러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4번째 변액보험 시간입니다. 변액보험의 정의는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액보험도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예, 투자 실적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보험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중도에 만약 해지한다. 해약환급금도 당연히 바뀝니다.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고요. 투자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배당형 상품은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그리고 특약 요 두 가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저 보증이 있죠. 최저 보증. 최저 보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얘는 사망보장 상품이죠. 예, 뭘 최저 보증하느냐?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이 저축성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예,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한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퇴직연금처럼 변액보험도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구조를 보게 되면 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 같은 비용을 빼고 일부를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주식과 채권 등의 운용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과를 평가를 해서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하게 되죠.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기본보험 계약과 변동보험 계약 그리고 특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택특약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약자는 펀드를 자기가 원하는 펀드를 가입 시에 선택을 하고 보험기간 중에는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보장형. 변액종신보험은 마찬가지로 예,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합니다. 운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변액연금은 일반 변액연금과 동일하다. 다만 얘도 예, 주식과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보장형은 적립형은 저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장형은 보장성 사망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반드시 분기별 1회,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통보합니다. 그런데 변액은 얼마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더 중시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함정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한다. 말이 안 되죠. 예, 펀드를 당연히 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운용도 어려울 뿐더러 안 되죠. 당연히 펀드를 선택하고요. 선택을 혹시 뭐 안 했다 그래도 원리금 보장형으로 할 바에는 변액보험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해약을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죠.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증은 어떤 변액보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것은 사망보험금이나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기납입보험료로 하는 거지 해약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계약자별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은 생명보험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 개인별과 상관이 없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하면 실효되지 않는다. 자, 월대체 보험료가 뭐였습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자유납입이죠. 의무납입 기간이 지나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 보험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기존의 의무납입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가 적립돼 있겠죠. 그게 계약자 적립금이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각종 비용을 다 공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월대체 보험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남아있는 계약자 적립금 내지는 해약 환급금이 0이다 이제 다 뺐었다.
그러면 실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남아 있을 때는 실효되지 않지만 얘를 다 이제 이체를 해서 써버리게 되면 실효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